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푸첼라입니다. 이번에는 유시민 작가님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읽어봤습니다. 도서관에 갔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한 더 읽어볼 책을 못 찾았어요. 하는 수 없이 읽고 싶은 책 목록에 추가해뒀다가 잊고 있었던 유시민 작가님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지금 저에게 필요한 책이기도 하고요. 유시민이라는 일반인의 눈으로는 성공한 인생을 산 것 같은 어른에게서 인생은 누구나 어렵다는 위로와 충고를 받았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최근 작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과거에 아이디어라면 창고 세일을 할 만큼 넘쳐난다 이렇게 자랑하곤 했던 미야자키 감독도 나이에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약간의 실망을 했습니다. 그의 상상력도 결국은 패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작품보다 미야자키 감독이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참고했다는 동명의 소설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때쯤 유시민 작가님이 쓴 책들을 찾아보다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일본인이 쓴 어떻게 살지에 대한 책보다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면서 제가 좋아하는 유시민 작가가 쓴 책이 훨씬 도움이 되겠지 생각하면서 예전에 저는 그렇게 이 책을 읽고 싶은 책 목록으로 저장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이런 류의 책들은 작가의 잘난 척과 나에겐 잘 맞지 않는 듯한 충고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잘난 척처럼 느껴지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영어 표현 중에 험블 브래그라는 표현이 있는데 겸손한 척하며 사실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에게 대한 얘기를 쓰는 책은 종종 험블 브래그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잘 읽지는 않지만 유시민 작가는 그동안 다른 책을 통해 신뢰감을 쌓았기 때문에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라면 자신의 시행착오를 좀 더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실제 인생을 인용하면서 예시가 될 만한 얘기들을 해줄 것 같았습니다. 내용을 대강 말씀드려 볼게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게 유시민 작가의 구상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출판사 측에서 먼저 작가에게 이 주제로 책을 써보자고 제안을 해왔는데 이런 책을 쓸 자격이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도 이런 주제로 글을 쓸 생각을 한다면 웬만한 자기애가 있지 않다면 가장 먼저 저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볼 것 같긴 해요. 저라면 그렇지만 유시민 정도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봅니다. 작가는 이 책을 쓰는 게 유난히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정치적 자기 검열 습관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러 권의 책을 썼고 이미 유명세를 탄 사람도 자신을 드러내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은 역시 다들 비슷한 면이 있구나. 제가 유시민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유시민 작가의 또 다른 책 청춘의 독서를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분의 독서 목록을 보고 실제로 해당 책들을 자신의 인생에 잘 내재화시켰음을 느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멋진 말은 미래 자유론이 떠오르게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첫 번째 답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산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 삶을 옳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인생 성패의 기준을 타인, 이념, 명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면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반은 성공한 삶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청년의 핵심 과제입니다. 한창 대학교 다닐 때가 딱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할 때인데
저는 오히려 대학 시절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잃었던 것 같아요. 아직 사실 잃었는지 잊었는지 지금에 와선 가물가물합니다. 일단은 취업보다 급한 학기마다의 학비를 해결해야 했고 학비를 벌기 위한 일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느라 학과 공부라는 본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그래도 대학교 졸업장은 필요했으니까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기 위해 작가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두 번째로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더 훌륭해져야 합니다. 별것 아닌 원칙 같지만 사실 좋아하는 것을 잊은 입장으로서 이 3가지 원칙은 저에게 또 다른 허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추구해야 하는 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는 행복을 느끼는 순간마다 죄의식을 느꼈다고 합니다.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 이 죄의식은 민주화에 대한 그의 부채의식 같은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오히려 저 자신의 행복감, 죄의식, 동전의 양면에 대한 이유는 짐작이 잘 안 되었습니다. 사실 죄의식인지 불안인지도 어렴풋합니다. 행복할 때 느껴지는 죄의식은 인간 전반의 무의식적 반작용인지 마침 우연히 저자도 저와 비슷하게 행복감의 뒷면에 죄의식이 같이 붙은 사람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정너 답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행복을 방해하는 게 열등감이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기쁜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 삶은 남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인정을 해줘도 훌륭하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때때로 정신승리 비법이 필요합니다. 저자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신포도 논리라고 합니다. 저자라면 좀 더 스마트하고 자기 발전적인 그런 방법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자도 열등감에는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인생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 의미 있는 순간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마치 빨강머리 앤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빨강머리 앤의 평생을 따라가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라는 말에 대답을 해봐야 합니다. 책 속에서 저자의 이 질문을 받고 저의 바로 앞에 칼이 겨눠진 것 같았습니다.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죽일 거야. 그렇게 칼이 저를 겨냥한 것 같았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는 왜 살아왔을까요? 팔자나 운명 이외에 제가 살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딱히 죽을 이유도 그렇다고 살아갈 강력한 이유도 있진 않습니다. 일단은 저의 경우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법륜 스님은 아무것도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딱히 죽을 이유도 살아갈 이유도 없는 지금의 저와 같은 회색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매일매일이 행복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새끼를 낳고 살아남습니다. 인간도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왜 굳이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까요? 아마 치유와 회복력 때문인 것 같아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인생은 요즘처럼 상처받고 상처 주기 쉬운 사회에서 쉽게 도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어쨌든 속세에서 존경받는 인물이고 스님은 스님이니까 둘 사이의 견해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질은 비슷할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힐링, 치유 이런 단어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가는 청년들에게 힐링, 위로 같은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위로는 일시적이고 방법을 찾는 것은 영원히 지금의 불편함을 해결할 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모두가 죽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자마저도 죽음을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저자의 이유는 저의 이유보다는 상당히 사회적이고 거시적이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각자의 죽음을 생각할 때는 자신만의 무거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가볍게 매기를 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생각입니다. 그렇긴 하죠. 저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깊숙이 빠져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연기 날리듯이 훅 날려버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건 결국 괴로움 때문인데 저자는 그 괴로움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거리 유지는 인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거리감과 객관적인 현실을 지금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저자는 그냥 가볍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양자역학을 알고 나서 인간의 심리도 양자역학처럼 미세하게 쪼개고 들어가면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는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진짜 내 마음이나 그 사람의 마음적 핵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 핵심에 가까운 건 어쩌면 겨우 욕망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인정이 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모두가 죽음을 생각합니다. 혹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걸 너무 특별하게 파고들지 말아야겠어요. 죽음에는 철학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이 있는데요. 치매나 뇌사처럼 자신의 의지 같은 게 남아있지 않고 몸은 살아있는 상태를 철학적인 죽음, 생물학적 죽음은 모든 생명활동이 꺼진 상태입니다. 저자는 영혼이나 생명에 대해 유물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인간의 영혼이 단지 생명이 있다 없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이런 식으로 물질적인 상태와 연동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씁쓸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논리적으로 살아있다는 현상에 대해서 특별히 또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규명할 길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은 자연스럽게 유물론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인간만이, 나만이 특별하다는 건 결국 나만의 캡슐 안에 갇힌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거창하게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산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목표를 바라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목표를 찾는 것은 결국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자는 몇 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놀이입니다. 저의 경우는 놀다 보면 행복하고 행복하다 보면 죄의식 같은 게 들거든요. 저자 역시 놀 때 마음이 껄끄럽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 노릇, 자식 노릇을 해야 할 것 같았고 다른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 누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지나치지만 않으면 밝고 당당하게 놀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왕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노는 것이라면 즐겁고 가볍게 놀아야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일, 놀이, 사랑, 연대, 신념 이렇게 5가지인데 이건 행복의 풀셋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를 반드시 모두 충족시키려고 욕심을 강하게 갖진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이 5가지 요소에만 집착을 하면 그 집착만으로 다시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자가 제시한 4가지 의문에 답을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봐야겠습니다. 나는 왜 자살하지 않는가? 무엇을 할 때 황홀하게 느끼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인가? 내 삶은 나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인생의 의미도 삶의 존엄도 없는 것이다. 조금은 과격한 의문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유시민 작가의 어떤 책보다도 쉽게 술술 읽힌 책이지만 작가의 날카로운 회피할 수 없는 저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해서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책을 다 읽고도 쉽게 덮지 못하면서 저자가 던진 질문들에 대해 답을 생각해 보다가 어렸을 때 쓸데없이 생각해뒀던 것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일단은 제가 죽음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모두 알아보고 죽어야겠다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을 해뒀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세상에 벌어지는 신기한 일들을 접하면 그것들이 그렇게 설레이고 재밌고 작가의 말대로 황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릴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 중 일부이긴 합니다. 단지 노후 대비가 불안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 삶은 저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가와는 달리 답을 찾지 못했다고 그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동물이나 인간의 기본은 법륜 스님의 말씀대로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양념처럼 재밌고 행복한 일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면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알았던 의미를 퇴색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죠. 매일매일의 행복은 양자역학에서 결맞음이 유지되는 것만큼이나 미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고 쉽게 행복할 수 있고 조건이 복잡해지면 행복의 결맞음이 유지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는 인간들은 각자의 캡슐 안에 갇혀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개체와 뇌를 공유하지 않은 이상 이 각자의 캡슐은 서로 융합될 수도 깨질 수도 없습니다. 남의 캡슐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각각의 캡슐 안의 삶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슐 안이 안락할 수도 있고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죠. 외부 풍경을 보고 캡슐 안이 외롭다고 느끼고 안락하다고도 느끼지만 이게 제가 정의하기 나름이라면 저는 기왕이면 안락하다고 느끼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책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죽지 않는 이유를 기반으로 제 인생 캡슐에 대한 정책을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적어서 저의 신념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생각을 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죽음 자체보다 죽음까지 가는 고통, 유병장수하는 삶을 더 두려워한다고 느꼈습니다. 인간과 모든 생물은 스스로 원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스스로 동물과 다르다고 구분 지었으면서 어쩌면 막상 동물보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과 청춘이 끝날 때쯤에는 유병장수하는 삶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신체적으로 기능이 약해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인생 틀에서 저는 고기도 맛있는 부위로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요즘엔. 인생은 활기가 남아있고 내 의지가 남은 때까지만 왜 골라서 살 수가 없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이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책이 술술 읽히긴 했는데 책을 읽고 나서도 이것저것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양자역학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같이 저자가 던진 의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뭘 할 때 황홀한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지, 내 삶은 나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지. 물론 저처럼 대답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모두가 어려울 것이고 어차피 벼락치기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더 자세하게 책 내용 궁금하시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책 직접 읽어보셔도 좋고, 제 블로그 다시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